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신샘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기반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개인 자산 운용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데요. 따라서 부동산을 통해 재테크를 계획하는 분들, 또 재테크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정보의 중요성이 누구보다 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는 부동산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 분석으로 시장의 흐름과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부동산 이슈 및 정보를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투자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첫 코너는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부동산 이슈입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팀 윤지혜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12월 18일부터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전세 시장과 금리에 관련한 빅데이터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서울의 전세가율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예, 매매가 대비 그 전세 가격 비율을 그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 이후 5년 만에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낮아진 원인에는 최근 2, 3년 사이에 매매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비해서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치상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올해 전국 매매 가격이 8.5%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 매매 가격이 17.8% 상승했는데요.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전국이 0.21% 거의 그 자리에 있었고요. 서울이 1.99% 올라서 상대적으로 이 변동률 편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매매 가격이 이처럼 뛴 원인에는 사실 저금리에 기댔던 그 실수요자의 매매 전환이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실수요자가 전세 시장을 이탈해서 매매 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실수요자가 이제 대부분 줄었겠죠. 그 부분에서 사실상 수도권에서의 입주 물량도 상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세가율이라는 수치상으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수치를 보니까요. 전세값이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폭등과 폭락입니다. 이 어떤 의미가 담긴 키워드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크게 뛰지 않았었습니까? 반면에 전세 가격은 크게 안정이 돼 있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 가격이 크게 폭등한 지역일수록 전세가율은 폭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매매 가격의 폭등과 전세가율의 폭락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들은 서울 강남 4구와 양천구, 용산, 여의도 등입니다. 이 지역에서 올해에만 매매 가격이 20%가량 상승을 했고요. 이 때문에 지역별 전세가율을 살펴보시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 강남 4구가 전세가율이 50% 이하 비율에 머물러 있고요. 올해 많이 오른 그 양천구와 용산, 여의도 등도 40에서 한 5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20% 오르는데 전세 가격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20%가량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의 지역별 전세가율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세가율이 좀 떨어지면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은 갭 투자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자 상환 부담에 보증금도 제때 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예.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일단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갭 투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 가격이 안정돼 있으면 재계약 시점에 사실상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갭 투자가 최근 1, 2년 사이에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재계약하는 물량부터 본격적으로 갭 투자에 따른 역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매 거래도 끊겨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하신 분들이 쉽게 그 물건을 매도할 수 없다면 이 재계약 시점에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사실상 대출을 일으켜서 상환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갭 투자의 역효과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역전세입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담긴 키워드일까요? 예, 현재 수도권에서 경기도를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상당합니다. 특히 화성시나 평택, 시흥, 용인 등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택지 개발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입주 물량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 공급되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권 일부 지역에서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이 여파가 서울 지역까지 퍼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역전세 난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세입자들의 피해가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세입자분들을 말할 때 서민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전셋집을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 받아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처럼 전셋값이 안정되고 약세를 보이는 사례들도 속속 늘어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갭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때문에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이사를 못하게 되면 집주인이 사실상 감내해야 될 부분을 사실상 임차인, 서민들에게 이전하는 효과들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누적이 되면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세입자분들의 고민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일단 올해 그 전국 입주 물량이 44만 가구 수준이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요. 2019년 돌아오는 2019년 내년에도 40만 가구가 입주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시장 내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상당히 많이 풍부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 재건축은 물론 기존 아파트 시장의 그 매매 가격도 속속 약세로 전환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12월이 지금 비수기지 않습니까? 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모두 약세 전환하는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당분간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약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금리 인상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고 이제 1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은행권 대출 금리가 오를 예정이라고 하죠. 수요자들의 부담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일단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이후에 1년여 만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했죠. 이미 시장 내에 1,5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이제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이유가 가계부채 증가세, 지금까지의 증가세를 이끌어온 게 사실 주택담보대출 확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의 그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시장 내에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들이 늘어날 수 있고요. 게다가 금리 인상 부분에 더해져서 정부의 대출 규제 압박이 지속되다 보니까 현재 환경에서는 당분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도 쉽게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거래 시장은 상당 기간 위축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과 대출 금리는 항상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장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연구원님이 보셨을 때 이미 대출을 끼고 집을 산 분들이나 이제 집을 살 예정인 분들의 경우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현재 시장을 좀 나아가면 좋을까요? 팁을 주신다면? 이미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한다고 해서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대출금리가 인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주택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죠. 이 때문에 사실상 소득 수준에서 그 이자를 감내하실 수 없는 특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주택을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세 시장이 안정돼 있는 국면에서는 사실 과도한 그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 서두를 필요는 없는 국면이죠. 따라서 매매 가격이 최근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된 국면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실수요자가 매입에 나설 필요는 없는 시장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주택시장 전망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매입하시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2019년의 전망이 좀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부동산 114에서 또 내년 시장을 좀 예측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내년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내년 시장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시장 내에 그렇게 우호적인 변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도 많아지고 금리도 인상되고 정부의 규제도 계속 강화돼 있다 보니까 특히 뭐 재건축 시장도 규제가 강화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정부에서 3기 신도시 공급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 없이 정부가 공급하는 뭐 주변 시세의 한 70에서 80% 수준에 공급되는 그 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사실상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내년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부동산, 꼭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픽으로 코너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부동산 픽 어떤 거 꼽아주셨나요? 예, 일단 매매 가격을 전망하실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전세가율입니다. 앞서 살펴보셨죠? 전세가율은 매매가의 선행에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의 그 전세가가 한 80% 수준까지 육박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20% 수준의 대출만 일으키면 사실상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전세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실수요자의 매매 전환이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최근처럼 전세가율이 한 50에서 60% 수준에 머문다면 사실상 약세를 보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실수요자가 크게 매매로 전환해야 될 그런 뭐 유인이 그렇게 크지 않죠. 더군다나 대출도 크게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 자체가 전세 가격이 상당히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전환해서 지금 4주째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쉽게 매매 가격이 상승 반전하기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가율 하락과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윤지혜 수석연구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는 부동산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부동산 다반사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궁금증 해결하고 왔는지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어려울 수 있는 부동산 정보를 사례를 통해서 쉽게 소개하는 부동산 다반사입니다. 오늘은 깡통 전세,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허병구 공인중개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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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계약 기간 2년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만기가 도래돼서 전세 보증금 반환으로 임대인과 통화를 했는데요. 여윳돈이 없어서 전세가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전세 시세가 1억 원 정도 빠져 있는 상태라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연장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분당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기존 전세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 만기 전에 현재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6개월마다 한 번씩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전세 계약일 이후에 추가로 은행 융자라든지 가압류 등 권리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세 시세에 대해서도 나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특히 역전세가 일어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또는 전세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등 이런 뉴스를 접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전세 시세를 알아보고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확인되면 임대인께 계약 만기 시 전세보증금 반환에 따른 답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역전세에 대한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주변 상황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전세란 입주할 당시 전세금보다 입주 후 전세가 및 매매가가 현재 전세가보다 더 하락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저 전세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역전세가 일어날 경우 계약 후 전출 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금액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역전세를 대비하는 안전한 전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리 금액을 확인을 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또 바로 다음 사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 학교 근처로 괜찮은 전셋집이 나와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이 꽤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에 담보가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인데요.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이 시세보다 30% 이상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결론적으로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주는 조건이라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전세 만기 시 전세보증금 반환도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보증회사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측면에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일반 전세계약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 융자가 많은 집을 불가피하게 전세계약을 해야 할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담보되지 않는 집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보험에 가입할 때 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즉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이면 모두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요. 전세 계약일로부터 2분의 1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2년 했는데 역전세 기미가 보인다든지 왠지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계약 기간 중 1년이 지나기 전에 이때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세 보증보험 한도, 전세 보증 금액, 보증료 등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임대인의 보증 가입 동의 절차가 폐지되어 임차인은 보다 편안하게 전세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지급하는 보증 상품도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 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받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입니다. 국민, 우리, 농협 등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즉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허병구 공인중개사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소개하는 부동산 다반사.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더 차별화되고 알찬 정보로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